안녕하세요. 푸른 생각입니다. 오늘은 퍼펙트 포트폴리오라는 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시장은 시장 참여자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흘러갑니다. 그 점에서 자신의 자산을 지키고 불리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완벽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앤드류 로는 세계적인 금융 석학으로 현재 MIT 경영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라고 합니다. 이 책의 공동 저자인 스티븐 포스터는 웨스턴대 아이비 경영대학원의 금융학 교수입니다. 이들은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를 연구한 10명의 대가들 각각의 완벽한 포트폴리오에 대한 해답을 분석, 비교, 요약하여 이 책에 담았습니다. 이들이 분석한 10명의 대가들 중에는 6명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목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에서는 포트폴리오와 관련된 투자의 역사를 짧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장에서 11장까지는 저자들이 분석한 대가 10명이 내놓은 완벽한 포트폴리오에 대한 분석과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정수는 바로 12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장에서는 앞서 설명한 10명의 투자 대가들의 포트폴리오를 짧게 분석, 비교, 요약한 내용입니다. 이 책을 읽을 때는 먼저 12장을 읽고 나서 이 10명의 투자가 중 자신의 성향과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한두 명 꼽아서 그와 관련된 장을 자세히 읽어보는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저는 샤프와 보글, 레보비츠와 실러, 시겔의 포트폴리오를 간단하게 요약하여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책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다음과 같이 판매되고 있으니 사셔서 읽어보시기를 강추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책의 핵심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10명의 대가들은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될 내용이라 먼저 설명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자산 배분은 위험자산과 무위험자산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여기서 10명의 대가들은 모두 다 무위험 자산으로 물가 연동 국채를 추천하였습니다. 또한 저비용 투자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저비용 투자란 낮은 운용 수수료, 매매 수수료의 상품을 찾는 것 외에도 매수와 매도, 즉 리밸런싱을 최소화하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그럼 샤프의 포트폴리오를 살펴보겠습니다. 샤프는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것을 매우 강조합니다. 그는 자산을 무위험 자산과 시장 포트폴리오로 구성하였습니다. 샤프 역시 앞서 말한 대로 물가 연동 국채를 추천했죠. 시장 포트폴리오란 전 세계 모든 채권과 주식을 시가총액 비중대로 담은 인덱스 펀드나 ETF입니다. 샤프는 미국과 미국의 주식시장 펀드 또는 미국과 미국 외 채권시장 펀드를 추천합니다. 또한 환헤지 글로벌 펀드 역시 추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존 보글의 포트폴리오를 살펴보겠습니다. 보글은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또 매수와 매도를 너무 반복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산을 주식과 채권 인덱스 펀드로 구성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특이점은 보글은 주식과 채권의 다른 자산군에 대한 투자는 불필요하다고 봤다는 것입니다. 주식과 채권의 비율은 6대 4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특히 채권의 비율은 나이만큼 점차 늘려가는 것도 좋은데요. 6대 4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말합니다. 또한 채권 자체도 중기 채권의 50%, 단기 채권의 50%를 분산 투자하라고 말합니다. 보글 개인은 실제로 미국 주식과 채권 지수에 약 80% 투자했습니다. 이머징 마켓 인덱스 펀드와 금에도 일부 투자했었다고 합니다. 그는 자산 가격이 폭락할 때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역시 1년에 한 번 이상 하지 말라고 하고 있죠. 또한 은퇴 시기에 가까워질수록 세금에 유의하라고 말합니다. 다음으로 레보비치의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연금을 기준으로 생각할 것을 강조합니다. 그는 자산을 주식, 채권, 기타 고정수익 자산으로 구성하라고 말합니다. 특히 채권은 개별 채권으로 구성하라고 말하는데요. 이는 변동성을 줄이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레보비츠가 개별 채권에 투자하라고 한 데는 채권 가격이 떨어져도 만기까지만 투자하면 원금과 이자를 모두 회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보글처럼 완벽한 포트폴리오만큼 리스크를 견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특히 주식시장이 하락하면 가만히 두어야 합니다. 매수 후 장기 보유도 중요한데요. 하지만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겠죠. 만약 자신의 투자 판단이 명백히 잘못된 것이고 자신이 투자한 자산군이 전 고점을 뚫고 우상향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명백할 때는 당연히 손실을 보고라도 매도하고 리밸런싱을 해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실러의 포트폴리오를 살펴보겠습니다. 실러는 적극적으로 분산 투자할 것을 강조합니다. 그는 자산을 주식, 채권, 물가 연동 국채, 트릴 채권, 부동산, 원자재로 구성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트릴 채권이란 GDP 연계 채권으로 GDP에 투자하면 주식에 투자하는 것보다 폭넓은 분산 투자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역시 다른 대가들과 마찬가지로 주요 자산군과 지역별 고른 분산 투자를 강조합니다. 또한 시장 타이밍에 따라 투자하는 것을 중요시하지만 시장 타이밍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겔의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겔은 주식에 장기 투자하라고 강조합니다. 그는 자산을 주식과 채권 등의 고정 수익으로 구성하라고 말합니다. 이때 그 비율은 6대 4 정도가 적정하다고 합니다. 또한 전 세계 인덱스 펀드 비중 50%를 가져가는 게 좋은데요. 미국의 30%, 미국 외에 20%를 투자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나머지 50%는 수익률을 향상시킬 전략에 배분하라고 합니다. 또한 그는 외국 채권과 배당주 투자를 강조하는데요. 그가 미국 채권이 아니라
외국 채권에 투자하라고 한 데는 금리 인상기 외에는 미국 채권의 수익률이 낮았기 때문입니다. 시겔은 고배당주 부동산 투자 신탁, 최고의 다국적 기업들을 모아놓은 S&P 100 글로벌 인덱스, 그리고 석유, 천연자원, 제약과 브랜드 필수 소비재, 그 밖에도 주가 수익 비율을 나타내는 PER이 낮은 가치주에 투자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시겔의 투자 조언 중 특이한 점은 채권 금리가 너무 낮을 때는 안전자산으로 장기 채권보다는 현금 보유를 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앞서 소개한 5명의 포트폴리오 대가 외에도 이 책에는 5명의 다른 대가들의 포트폴리오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해리 마코위츠는 분산 투자를 강조합니다. 유진 파마는 시장에 투자하되 가치주와 소형주를 고려하라고 말합니다. 마이런 숄스는 리스크 관리를 강조합니다. 로버트 머튼은 나만의 무위험 자산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찰스 앨리스는 너 자신을 알고 지능 게임을 하지 말라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한마디로 결론을 내자면 10인의 대가들의 포트폴리오를 참고하여 나 자신을 알고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설계하라 일 겁니다. 책에서는 자기 자신의 투자 유형을 살펴볼 수 있도록 투자자의 16가지 유형 역시 12장에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책의 핵심 내용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본 영상의 내용을 참고하여 책을 직접 읽으시면서 책 속에 담긴 해안을 자신만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책 소개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